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건물로 당 간부와 군 간부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당 정치국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토의 의정들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습니다. 당 전원회의는 북한이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체로 앞서 북한은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7차 핵실험 실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당시에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핵실험 진행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한 뒤 핵실험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모든 중요 결정에 있어서 당의 권위를 가진 회의체에서 하는 사례가 많았고 7차 핵실험도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회의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부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의 도중이나 회의를 마친 뒤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복구와 내외부 장비 연결 등 대부분 준비를 마치고 갱도 되메우기 등 일부 작업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핵실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북한이 언제 핵 단추를 누를 것인지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고위급 친서까지 보내서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가 속임수에 불과하다면서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 31발의 종류를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하면서 반면에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구체적 제안까지 건넸다며 진정성 있는 조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We have passed this message on through private channels as well, including high-level personal messages. We have sent this message through third parties in writing and with specific proposals.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답은 미사일 발사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And respond to the call for dialogu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북한은 CVID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지난달에 이어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언급하며 비판 강도를 높인 겁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차원의 무기 현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도 닿지 않았습니다.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 claimed by United States are no more than smoke screen to cover its hostile nature of policy.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대북 대화 제의를 공개한 건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려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호소이자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핵과 미사일이 테러 단체 등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각 나라들이 해상에서 차단하자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걸 PSI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이 PSI가 무역을 막아서 자신들을 말려 죽이는 전쟁 행위라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선박 차단 훈련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PSI 일환으로 북한을 겨냥한 선박 납포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헬기에서 내려오고 이어 무기 수송선 승무원으로 설정된 가상의 적을 제압합니다. 한미 해군 전단이 실시한 해상 차단 훈련 모습입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이번 특수부대 훈련을 PSI, 즉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훈련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PSI는 핵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실은 걸로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되면 특수요원들이 탑승해 통제실을 장악, 무기 수출을 막는 국제협의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을 스페인 해군이 제압한 2002년 서산호 사건이 출범 계기가 됐고 107개국이 가입했습니다. 한국이 협약에 가입한 건 지난 2010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인데 북한은 PSI 가입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중국과 국경이 닫힌 지금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나 차단은 강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상 교역로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북한에 그만큼 엄청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는 PSI 훈련에 주로 상관국 지휘로 참가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특정국을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면서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PSI 훈련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사격과 전투기 20대의 공중 시위에 이어 또 하나의 군사적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